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조빈교수로 있는 리스카이 다마입니다. 오늘 한국과 헝가리 문화 교류 이벤트에 참가해주신 장두식 교수님, 변재덕 교수님, 김간님, 그리고 마르가렛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과 헝가리에서 생활하는 게 어떤지, 두 나라의 문화 차이가 뭔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2월까지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교에 단국대학교에서 파견한 교환교수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2월달까지 있다가 18년 3월달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변재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례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 장두식이고요. 저는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헝가리 엘테 대학교 파견 교수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헝가리 2년은 처음이었는데 그 4년 동안에 상당히 헝가리 자체가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친 헝가리 인사가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부터 여기 한국으로 온 치스마 디아킹가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한국어를 서강대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다시 장학금을 받고 단국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보쇼디 마르깃 이바이라고 하고 저도 김가랑 함께 아닌데 우리 똑같은 기간 2019년에서 소강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으로 가고 지금 저도 2020년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거의 2년 됐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헝가리 아니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좀 먼저 일단 저는 부다페스트에서만 생활을 했었는데 헝가리에서 살 때는 부다페스트 도시에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거기 4번, 6번 트램이 도는 구역 안에서 대부분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교통이 일단 한 달 패스를 끊으면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했어요. 맞아요. 네. 교통비가 상당히 네. 저렴하죠. 한 달에 제 기억으로 4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9,500, 600포린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다니면 안 그렇잖아요. 매번 찍어야 되니까. 하지만 저도 그 편안함에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도 좀 비슷해요. 대중교통도 너무 편하고 곳곳에도 마트나 가게, 식당도 있고 그리고 택배 이런 것도 너무 편해요. 그거를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네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제일 편한 점 그건 이제 먼저 말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제가 음식을 말할 것 같고 제가 굉장히 그 한국 음식의 팬이고요. 일단 아마 헝가리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살다가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게 해가지고 이제 특히 김치라는 자체가 약간 헝가리 음식이랑 비슷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 반찬처럼 나오는 맵지 않지만 반찬처럼 나오는 이런 야채 같은 거 많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먹을 때 마음이 편해요. 음식도 좋고.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다페스트에 주로 생활했죠. 그러니까 엘테 대학이 이제 부다페스트니까. 근데 거기 부다페스트 생활하면서 제일 편했던 점은 도시 자체가 우리를 억누르지 않고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위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제 부다페스트는 슬로우 시티라는 것. 그러니까 참 친환경적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얘기를 했는데 난 많이 걸었어요. 걸어도 좋은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나강 따라서 걸어서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풍광들이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고층 빌딩이 많고 되게 대도시라는 그 자체가 도시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눌리는 느낌인데 부다페스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갤레르트 언덕 그 제일 높다는 갤레르트 언덕에서 보면 전체 도시 전체 스카이라인이 다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어떤 측면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서울에 생활하면서 상당히 이제 힘들 때마다 빨리 부다페스트 가서 천천히 슬로시티의 어떤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도시 자체가 상당히 친인간적이고 뭔가 이제 우리를 뭐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어떤 느낌. 네. 그러니까 풍수지리, 한국식으로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참 좋은 네. 도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음. 네, 사실 저에게는 네. 서울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래요. 부다페스트 사이즈를 딱 좋아요. 왜냐하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은 반대 질문이에요. 헝가리 아니면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과거형이죠. 저는 힘들었던 게 일단 아까 말했던 택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배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다페스트에.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엄청 부럽더라고요. 제가 살 때는 피자밖에 배달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피자만 배달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도 다 배달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돼서 부럽고요. 근데 택배는 아직도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다페스트에서도. 우리는 그냥 문 앞에 현관에 택배를 두고 가잖아요. 한국은. 그것도 상황에 달려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도 네. 이 작년에 많이 발달을 했어요. 앱도 많아지고 네, 택배도 편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부다페스트 배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부다페스트 가서 이제 그 재래시장 시장 가서 이제 아마 그때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내 수박을 좋아해서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수박을 하면 이제 큰 수박이든 작은 수박이든 가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제일 큰 수박을 골라가지고 딱 했더니 이게 키로로 재가지고 가격이 환산되더라고요. 무게로. 근데 그 수박을 이제 혼자 먹다 보니까 반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장 가면 이제 뭐 합 키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한국은 어떤 개수로 계산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봉지로 계산이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무게로. 맞아요. 무게로 해서 다 계산들이 다 틀려던 어떤 측면들.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내가 겪었던 좀 이상하고 좀 곤란했던 측면이 그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죠 더치페이라는 것. 그거는 네.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열대대학교 한국학과 가서 이제 학과장 교수님이 그 식사를 같이 하자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먼 곳에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당연히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 학과장 교수님이 이제 그 식사비를 내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러 교수가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교수들이 시키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근데 그 음식이 별로 맛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교수 다 시켰으니까 나도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좀 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려고 보니까 그 학과장 선생은 자기 것만 계산하고 그다음 각기 교수들이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무나 황당스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치페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이제 동료 교수들과 식사를 하고 하는데 되게 이제 보면은 한 명이 다 내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내고 아니면 오늘은 내가 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하는데 여기서는 식사들이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내다 보니까 종류가 다 틀려져요. 그 나중에 나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런 것들 시켜서 먹다 보니까 또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전부 다 약간 소박한 걸 먹는데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런 부분, 더치페이 부분이 상당히 좀 처음에 문화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할 때 보면 이거는 무게를 따라서 계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더치페이 부분, 그하고 음식이 좀 짜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 네. 그죠 그죠. 일단 유럽에서 우리가 한국이랑 좀 달리 그 뭐 소금 이런 그 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신 여기서는 설탕. 맞아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인증서. 인증서라는 거는 여기 일단 그 인증서라는 자체가 헝가리에서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한국 사람들한테 그거를 받기는 뭐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한국어를 해도 그거를 받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한국 왔을 때 당연히 뭐 전화번호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만들 때는 일단 이름도 뭐 물어보고 이제 뭐 시민 번호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근데 전화번호 만들 때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 만들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갔고 그 이제 매번 그 무슨 은행이랑 관련된 것 때문에 그 인증서를 받는 거를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받는 거는 되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기 네. 한국에서. 네. 네, 저도 네, 갱가야말을 인증하고 싶고 하지만 다른 저에게 그리고 외국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은 기숙사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헝가리에 부엌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엌도 없고 방에 먹기 금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먹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네, 교수님의 반대로 한국에서 치즈나 빵이 더 달아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서는 네, 소금을 기대하는데 네, 정말 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못 먹어요. 네, 그 먹기 좀 네,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양식을 먹을 때는 좀 네, 차이가 있어요. 네, 요리.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문화적 차이를 느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차이. 제가- 네. 네.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하세요. 네네네. 네, 사실 저에게 가장 놀라는 것은 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네, 헝가리에서 일하다 하면서 헝가리 사람의 생각에는 뭐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면 내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늘 꼭 해야 해요. 네, 제가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밤 11시에서 교수님이 어떤 파일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보내드릴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오늘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빨리빨리 문화는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슬로우 부다페스트 생활에 비해 여기서는 좀 되게 그 바로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눈치 문화. 뭐 우리 아예 헝가리에서 없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한국이랑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 눈치 문화가. 그 헝가리 사람으로서 여기 그거는 좀 익숙하지가 좀 힘들고 이제 아예 그 한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느끼는 거는 안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했던 것도 있었고 특히 여기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건 완전 다른 의미였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 그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나중에 만나자 뭐 그런 식으로 만나는데 그거 진짜 이제 헝가리 사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는 뭐 다음 주 아니면 이번 달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나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 저는 학교에서 그 일을 할 때였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고 그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러 오더라고요. 공대다 보니까 질문거리가 이렇게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한 날 아침에 딱 출근하는 길에 교수님 한 분이 나이가 드신 교수님 한 분 있고 젊은 학생이 있는데 교수님 어깨 위에 이렇게 딱 팔을 걸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방에 이제 헝가리 친구한테 밖에 저기 그 학생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질문하고 있는 걸 텐데 그게 너무 이렇게 생소한 문화라서 맞아요. 헝가리에서는 네. 교수님은 친구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문화적인 차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엘테대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헝가리 학생들의 차이점을 느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3학년 학생이었어요. 이제 졸업반인데 이 학생이 계속 이제 졸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급됐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너무나 이제 그 과제를 내는 거하고 공부를 못하는 거야. 시험 봐서 점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또 유급될 수, 졸업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좀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뭐 추가 과제라든지 다른 걸 해가지고 이제 꼭 졸업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 학생이 아마 날 타서 뭐 면담을 할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과장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학생이 좀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낙제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학과장 그 교수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장주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마 자기가 낙제를 할 것 같다. 낙제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 강의를 안 들어오고 그냥 낙제를 하고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학과장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놀란 거지. 이 학생이 분명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이거든요. 계속 이제 파타임 일하고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 학생은 솔직하게 자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낙제를 하고 대신에 자기가 나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고 학과장 교수님한테 얘기한 거는 또 파타임 때문에 내 강의를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장두식 교수님이 싫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결국 강의를 못 들어가니까 좀 양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결국 그 학생이 내 강의를 그 후부터 이제 안 들어왔고 다음 학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와, 헝가리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원칙 내지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헝가리 학생들의 차이가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또 두 번째 문화적인 차이는 이제 운전할 때 제가 부다페스트 운전하는데 차선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앞으로 더 나가더라도 신호등이 저 앞에 있어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헝가리는 신호등이 차선 앞에 딱 안 서면은 이렇게 위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그러니까 하다가 약간 이제 속도를 내다가 이제 차선을 위반했는데 보니까 신호등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한참 있어도 신호등이 없으니까 근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그때서 이제 출발을 하고 그래서 몇 번 그런 어떤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 차선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차선 있을 때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다페스트는 오래된 도시 때문에 길이 상당히 좁고 차들도 많은데 교통이 순환이 잘 되는 이유 자체가 그렇게 딱 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헝가리 학생의 자기 원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유급을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어떤 측면들이고 차선 부분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헝가리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 자체가 상당히 준법 정신 뭐 원칙 이런 걸 잘 지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띄게 차이가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구나
뭐 이런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한국과 헝가리 문화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비슷한 점이요? 비슷한 점. 비슷한 점 있습니다. 그 저녁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집 가서 노는 건 펍에 가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가서 펍에 가서 먹고 노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알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뭐 술을 시킨다든지 펍에 가서 술을 시키면 꼭 안주를 같이 시켜야 되거든요. 꼭 이렇게 술만 시켜서 먹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헝가리에 있을 때는 딱 이렇게 자기 마실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딱 하나 시키면 딴 거는 주문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점 아니에요? 비슷한 점은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나간다는 점. 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저녁에 다 모이더라고요.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꼭 벗으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뭐 한국 사람처럼 뭐 더러운 신발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뭐 이 미국 영화를 볼 때는 그 신발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는 좀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정리해요. 네. 제 생각으로는 사실 네, 비슷함보다 차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어적인 비슷함은 더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도 헝가리어도 교자고라서 문법적인 비슷함을 네, 가끔 느껴요. 그리고 네, 김가랑 같이 네, 인터뷰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름의 순서도 똑같아요. 네, 그거는 네,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유럽 별로 다 네, 차이가 있어요. 패밀리는 뒤로 가는데 저 앞에 가죠. 네. 그 성이 우리 앞으로 나오고. 네. 네, 그리고 장소를 쓸 때도 똑같아요. 네, 도시, 네, 길 이렇게 해요. 그것도 좀 네, 그냥 논리적으로 큰 곳에서 이렇게 작은 걸로 가는 거죠. 네, 지금 니츠코이 교수가 이제 단국대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직원들이 이제 니츠코이 덜마 그러니까 덜마가 성이고 니츠코이가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또 바꿔주면은 또 다른 직원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름 때문에 해서 이분 이름이 정확하게 뭐래요? 그래서 이게 성이고 이렇고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어식으로 성이 이제 이리로 가니까 이제 덜마가 성이요. 덜마 교수는 그러니까 니츠코이 교수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같은 언어 어족이 돼서 그럴 거예요. 아마 핀우그로족하고 우리는 우랄 알티 쪽이니까 성이 앞에 가고 이름이 뒤로 가는. 그래서 헝가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유럽 내에서 그런 나라가 헝가리뿐이 없다는 어떤 측면. 그래서 뭐 한국과 헝가리의 어떤 그런 친연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내가 유사한 부분은 이제 헝가리 사람도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 내가 헝가리 와서 아까 짠 거 외에는 음식들이 다 입에 맞았거든요. 그 음식 문화 자체가 상당히 또 헝가리 음식 중에서 이제 그 디저트는 상당히 달아요. 한국 사람이 단 걸 좋아해서 디저트, 커피 말고 차 마시면서 단 디저트도 먹고 그다음에 다른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굴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맛에 맞아가지고 자주 이제 외식 갈 때 굴라시를 많이 먹었고 이런 어떤 음식 문화에서 매운 걸 좋아한다는 것, 네. 파프리카 자체하고 파프리카 가루는 네, 그런 우리도 것 같아요.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해요. 네. 만약에 헝가리 아니면 한국으로부터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물건, 문화, 건물 이런 큰 것도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식재료 가격을 좀 헝가리 식재료 가격을 조금 여기 가져오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거의 고깃값만 해도 한 5배에서 7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한국이 헝가리에 비해서 훨씬 비싸잖아요. 그리고 야채 가격도
훨씬 비싸고 3배에서 4배 정도 한국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체감상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하긴 이제 그 다른 것도 하지만 이제 치즈, 네, 아, 치즈. 한국 치즈 값이 너무 네, 치즈 가격이 너무 비싸죠. 비싸고 그다음에 종류도 네, 많지가 않고 좋지 그래서 않아요. 네, 종류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살라미하고 치즈를 네. 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나는 이제 갖고 싶은 거는 저 빌라못이 있죠. 아, 트램. 네, 트램. 그러니까 한국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도시 교통 자체가 이제 우리는 자동차 위주로 짜 있고 이제 지하철과 자동차인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빌라모시하고 네. 저거죠 메트로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맞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뭐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 트램. 그럼 지금 같은 이제 11월 달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낙엽 막 떨어지는데 트램이 이렇게 가는 서울 거리를 생각하면은 서울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좀 억압적인 어떤 도시라고 하는데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도 예전에 전철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빌라모시 종류겠죠. 그래서 전철이 좀 시내를 다녔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지고 그래서 딱 하나를 갖고 오려면은 그럼 빌라모시 이제 노란색 트램을 갖고 오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헝가리에 네, 그냥 한국으로부터 헝가리에 가고 싶은 것은 호떡인 것 같아요. 네, 호떡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의 그 조금 바뀌는 음식 예를 들면 크로플 정말 좋아요. 크로아상 그리고 그리고 워플 다 같이 모이는 크로플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헝가리에는 보통 대학교 캠퍼스는 너무 작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큰 캠퍼스가 있고 그리고 공동 생활도 거기 하고 있는 곳을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헝가리에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한국 서비스 문화인 아. 것 같아요. 네, 헝가리에 비해 여기서는 되게 친절하고 특히 직원들이 그 고객에 대한 그 태도가 되게 좋고요. 일단 좀 헝가리랑 좀 다른 점이 이제 여기는 무조건 고객이 들린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헝가리에서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너무 갖고 싶어요. 여기 한국에서. 그거는 되게 여기서 편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스트레스 아니고 그냥 진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아요. 그거를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직원이 해결을 해주죠. 네. 헝가리에서 그냥 스트레스예요. 한국의 건강 치료를 맞아요. 위료센터. 네네. 헝가리에서 그런 좋은 치료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근데 헝가리 의사들은 좀 좋은 의사들 많지 않아요? 네, 많죠. 네, 맞아. 없다는 거 아니고 그냥 의료 서비스 자체가 아까 그 병 교수님 말씀대로 좀 나도 이제 헝가리 병원을 몇 번 갔었다가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 한국은 의료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죠. 과학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리고 네. 한국 병원에는 네. 아픈 사람을 네. 고객님으로 배려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고객인 것 같은 것을 그냥- 아닌다고 생각해요. 아픈 환자. 네, 맞아요. 네, 여기는 환자. 하지만 여기서는 고객님인 것 같아요. 음.